안녕하세요. 안지현 약사입니다.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죽겠죠. 일반적으로 산소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이고도 신선하고 밝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산소는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산소에는 활성산소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나쁜 산소인데 다른 분자들과 반응하려는 성질이 엄청 강해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인 세포 내부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전자를 이동시키고 산소를 환원시키는 전자전달계라는 이름도 생소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필수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찔끔찔끔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바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을 공격을 해서 손상을 시킵니다. 혈관을 공격하면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그리고 눈을 공격하면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이 생기고, 또 뇌를 공격하면 치매나 파킨슨 질환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활성산소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서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단단한 금속 표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에 의해서 녹이 쓰는 걸 연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철이 녹이 쓰는 그런 현상이 여러분 몸속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방치되면서 수많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활성산소가 우리 몸 안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포함됩니다. 이 사실은 아마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서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바로 병이 나죠.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에도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늙어 보이고 단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활성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흡연과 대기 속의 오염물질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수많은 해로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그런 오염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미세먼지도 그 중에 하나죠. 세 번째 원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수만 가지 이상의 각종 화학물질. 그리고 네 번째는 태양에서 내리쬐는 자외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복용하는 각종 약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저런 수많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더 많은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고 우리 몸 구석구석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활성산소를 우리 몸 안에서 싹 없애버리면 되겠죠. 저런 활성산소를 없애려면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한데요. 그 무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우리 몸 속에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런 기본적인 방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차를 한 대 사더라도 기본 옵션에다가 돈을 조금 더 내고 스펙을 높이는 것처럼 항산화 영양소도 그럽니다.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항산화 물질로는 활성산소를 100% 없애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나 별도의 항산화 보충제를 통해서 더 많은 항산화 영양소를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항산화 영양소에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고 가장 친근한 게 비타민 C입니다. 그 이외에 비타민 A와 비타민 E도 비타민 C처럼 항산화 비타민이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코엔자임 Q10, 그리고 알파 리포익 애시드, 그리고 글루타치온 같은 수많은 항산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영양제를 보충하실 때 이러한 항산화 영양소도 포함시켜 주시는 게 꼭 필요한데요. 제가 평소에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다른 영양소들도 그렇지만 항산화 영양소의 경우에도 절대로 한 가지 특정 영양소만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산화 물질마다 타겟으로 하는 부위가 다르고, 또한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이 우리 몸 속에서 서로 협동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타민 C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주로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런 반면에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주로 세포막 내부에 있는 활성산소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비타민 C나 알파리포산처럼 몇몇 항산화 물질은 다른 항산화 영양소를 재생시켜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제도 한 가지만 절대 고집하지 마시고 골고루 섭취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산화 영양소를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B군과 아연, 셀레늄, 구리, 망간 같은 미량 원소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결핍되어 있으면 아무리 항산화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해도 제대로 활성산소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강조해 드리는 그런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반드시 복용을 잘 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